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대규모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기원전 1274년 현재 시리아 지역인 카데시에서 벌어진 이집트 신왕국과 히타이트 제국 간의 충돌입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지정학적 패권을 둘러싼 치밀한 외교전과 정보전, 그리고 세계 최초로 문서화된 평화조약으로 이어진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를 이끈 무아탈리 2세는 각자의 제국을 대표해 맞섰습니다. 이 전투에서 과연 누가 승자였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배경 왜 싸웠는가? 기원전 13세기 고대 근동은 이집트 신왕국과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제국은 단순히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다툰 것이 아니라 레반트 지역, 즉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지정학적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레반트는 당시 상업, 군사,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육로 무역로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시리아 내륙과 지중해 연안 도시를 연결하며 북쪽 아나톨리아와 남쪽 이집트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배권을 갖는다는 것은 곧 고대 근동 전체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집트는 과거 투트모세 3세 시절부터 이 지역을 통제했지만 이후 파라오들의 통치력이 약해지면서 영향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반면 히타이트는 북쪽 아나톨리아에서 바릉의 미탄니 왕국을 무너뜨리고 시리아 북부로 진출하며 레반트 내 영향력을 확대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충돌하게 된 것은 필연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카데시라는 도시가 두 제국의 관심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카데시는 오론테스 강가에 위치한 군사적 교통적 요충지로 이 지역을 장악한 쪽이 레반트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핵심 지점을 얻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영향력을 되찾기 위한 교두보였고 히타이트에게는 방어선의 최전선이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젊은 왕 람세스 2세는 즉위 직후부터 강력한 군사행동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과 카리스마를 내세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레반트 회복을 위한 원정을 준비하며 카데시를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에 맞서 히타이트의 왕 무아탈리 2세는 이미 카데시를 점령하고 수비를 강화한 뒤 시리아 지방 세력들과 동맹을 맺으며 방어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양국은 군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전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갈등은 마침내 기원전 1274년 카데시 전투라는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양측의 전략과 병력 구성. 카데시를 두고 벌어질 전투를 앞두고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각기 다른 전쟁 철학과 병력 운용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두 제국 모두 당시 기준으로는 막대한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으며 특히 전차 병력의 활용이 핵심 전술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이집트군의 경우 람세스 2세는 약 2만 명의 보병과 2000대 이상의 전차를 준비했습니다. 병력은 4개의 주요 군단으로 나뉘었는데 각각 아문, 레, 푸타, 세트라는 이집트 신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람세스는 이중 아문 군단을 직접 지휘하며 가장 앞선 선봉에 배치했고 나머지 군단은 시간차를 두고 후속 진군하도록 하여 전체 병력이 종대 형태로 분산된 채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편성은 전투 전야까지는 기동성과 물자, 운용면에서 효율적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각 군단 사이의 간격이 멀고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 기습을 감행할 경우 신속한 지원이나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적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히타이트군은 전통적인 방어 전술에 정교한 기만 전략을 더한 형태로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무아탈리 2세는 약 3만 명 이상의 병력과 약 3,500대에 이르는 전차 부대를 동원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를 숲이나 언덕 등 지형을 활용한 매복 부대로 배치했습니다. 히타이트 전차는 3인승 구조로 기수, 창병, 방패병이 함께 탑승해 충격력과 근접전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이집트 전차는 기동성과 속도에 초점을 맞춘 2인승 경량형이었기에 정면 충돌에서는 히타이트 쪽에 우세가 있었습니다. 무아탈리 2세는 병력 배치 외에도 심리전과 정보전에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타이트는 전투 직전 이집트군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할 스파이를 의도적으로 포로로 잡히게 만들었고 그들을 통해 히타이트군은 북쪽으로 도주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됩니다. 이 전략은 결국 람세스가 경계를 늦추고 아문 군단만을 앞서 이동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즉 히타이트는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병력을 고립시킨 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전술을 준비했고, 이집트는 신속한 진군과 집중 공격으로 도시를 선점하려 했던 것입니다. 전투의 전개 속임수 혼란 반격. 카데시를 향해 북진하던 이집트군은 히타이트가 심어놓은 가짜 정보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히타이트 측에서 일부러 붙잡히도록 만든 2명의 정찰병은 무아탈리 2세의 지시에 따라 히타이트군은 두려워 도망쳤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이집트 진영에 혼란과 방심을 불러왔고, 결정적으로 람세스 2세는 모든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아문 군단만을 이끌고 카데시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히타이트군은 이미 오론테스 강 너머 숲속에 수천 대의 전차와 병력을 은밀히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람세스가 진영을 정비하고 요유를 갖던 바로 그 순간 무아탈리 2세는 히타이트 전차대를 일제히 진격시켰습니다. 전차의 기습은 압도적이었고 이집트 아문 군단은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완전히 포위당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람세스 2세는 직접 전차를 타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측 사원의 벽화와 기록에 따르면 그는 홀로 적진을 돌파하며 병사들을 이끌었고 신의 가호를 받아 적을 물리쳤다고 선전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치적 과장과 신격화된 서술이 섞여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람세스가 실제로 목숨을 건 전투 지휘를 했으며 이집트군은 그 사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재정비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인 전세 역전은 뒤늦게 도착한 레 군단의 합류로 시작됩니다. 추가 병력의 지원을 받은 아문 군단은 반격을 개시했고 히타이트군은 일시적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타이트 역시 추가 보병과 전차를 투입하면서 전투는 다시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졌고, 수시간에 걸친 공방전 끝에 양측 모두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채 후퇴하게 됩니다. 람세스 2세는 카데시를 점령하지 못했고 히타이트 역시 이집트군을 섬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 전쟁을 끝낼 결정적 기회를 놓친 셈이었으며 현실적으로는 피해만 큰 무승부에 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결과를 넘어 양 제국의 정치 외교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투 이후의 영향. 카데시 전투는 분명히 양측 모두에게 결정적인 승리 없이 끝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승부로 치부하기에는 이 전투가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은 매우 깊고 복합적이었습니다. 각 제국은 이 전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활용했으며 그 결과는 후속 역사에 큰 전환점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이집트 측에서는 비록 카데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히타이트군과의 교착 상태로 철수했지만 람세스 2세는 이를 대대적인 승리로 선전했습니다. 그는 이 전투에서 신의 가호 아래 적진을 돌파하며 전세를 뒤집은 영웅적 군주로 묘사되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룩소르, 아부 신벨 등 수많은 사원 벽화와 비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전은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당시 이집트 내부에서도 왕권의 정통성과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매우 중요한 통치 기반이었기에 람세스는 카데시 전투를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신들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 포지셔닝하면서 통치 말기까지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히타이트 제국은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선방한 편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와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무아탈리 2세는 전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고, 후계 문제를 둘러싼 귀족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제국 내 정치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히타이트는 이후 외교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이집트와의 장기적인 갈등을 피하고자 했고, 결국 이 흐름은 양국 간의 평화 조약 체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1259년경, 즉 카데시 전투로부터 약 15년 뒤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세왕 하투실리 3세는 정식으로 양국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군사적 상호 불가침, 망명자 송환, 외적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을 명시한 조항을 담고 있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제 조약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